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정재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과 3학년 재학 중인 김채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과 4학년 고다은이라고 합니다. 유아교육과는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만 3세에서 만 5세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만 3세에서 만 5세 아이들은 전인적인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해서 이런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저희 서울신학대학교는 이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좀 기르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더욱 집중하고 있는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다양하게 계신데 아무래도 유아교육과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다 유치원 경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시다가 이제 자기의 썰을 풀어주시는 경우도 많고, 교수님들끼리 되게 교류도 많으시고 활발하셔가지고, 그리고 저희랑도 되게 상호작용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막 진로 상담도 해주시고 그냥 일상 상담도 해주시고 연애 상담도 해주시고 다양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에는요, 학교 옆에 저희 성주산이 있어요. 성주산에서 이제 숲에서 관련된 수업을 해볼 수 있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숲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숲이 옆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를 졸업하시면 창의숲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아마 저희 학과의 장점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창의캠프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행사가 이제 1, 2, 3학년 학우분들이 전체가 다 모여서 하나의 행사를 준비하는데요. 그 행사에는 이제 만 4에서 5세 부천시의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로 직접 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 인형극이나 동극도 하고 수업이나 뭐 게임 이런 것들 준비해가지고 하는 되게 저희 학교만의 행사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창의성 과목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 창의성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저희끼리 뭔가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학과장 교수님이 부천에 웬만한 유치원 원장님들이랑 다 친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실습을 나가거나 할 때 직접 원장님들이 와주셔서 강의를 해주시기도 하고, 원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들도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실습 나가기 전에 원장님이 직접 오셔서 실습생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라던가 아니면 옷차림 이렇게 되게 궁금한 것들을 많이 해결을 해주시고 가셔서 좀 상대적으로 덜 궁금하게 간 것 같아요, 실습. 저희 일단 유아교육과만 활동이라고 하면 저는 일단 모의 수업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는 유아교육과다 보니까 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떤 수업을 할지 일단 계획안도 짜고 이제 어떤 교구를 활용해서 할 건지도 정해서 교구도 직접 만들고 실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처럼 수업을 진행해보는 게 모의 수업인데요. 이게 팀플로 진행을 할 때도 있고 개인이 한 팀이 돼서 진행을 할 때도 있는데 아마 유아교육과만의 활동이라고 하면 모의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아교육과에 이제 동아리가 있어요. 과 동아리가 있는데 일단 저희 현재에는 늘소물타리, 공연울타리, 동국울타리 이렇게 세 가지 동아리가 있는데 일단 늘소물타리는 직접 교재 교구를 제작하고 유치원에 실제로 보내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공연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동요를 좀 다르게 개사를 해서 직접 개사를 하고 녹음도 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율동을 직접 동아리원끼리 만든 다음에 창의 캠프에서 유아들 앞에서 직접 이렇게 공연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동극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대사도 직접 만들고 소품도 직접 만들고 이제 그런 걸 다 정해서 이것도 창의 캠프에서 유아들 앞에서 동극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1학년에는 유아교육론이라는 과목을 배워요. 이제 말 그대로 유아교육의 기초가 되는 과목인데 이제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배우는 모든 유아교육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2학년이 되면은 영유아 발달과 교육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영유아의 발달을 다루고 이 발달에 맞는 교육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유아교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별로 연령대별로 좀 발달 단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그에 맞는 또 교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3학년이 되면은 이제 유아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라는 이제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과목인데요. 이 팀원들끼리 서로 하루 일과를 계획을 해보고 또 그 하루 일과에 들어가는 수업들을 연속적으로 모의 수업을 해보는 이제 시간을 갖는데 수업 시간에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이나 수업 이제 하면서 부족했던 피드백 같은 것들을 되게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어서 지나고 나면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과목 중에 하나고요. 4학년이 되면은 논문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졸업 논문을 작성하게 돼요. 유아교육과의 주요 강의다라고 하면 이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의 수업을 하는 과목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생활지도 및 상담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요. 거기서는 상황극을 연출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편식하는 유아가 주제면 실제로 뭐 누가 편식하는 유아가 되고 누구는 교사 역할을 맡고 누구는 학부모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거 대본을 막 짜고 학우분들 앞에서 편식을 하는 유아를 흉내내고 뭐 어떻게 피드백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유아의 이제 이런 문제 행동을 해결할 것인지 그런 거 상황극에 담는, 그러면서도 또 수업 분위기는 또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저희도 저희지만 교수님들도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사실 유아교육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 선택이나 필수 상관없이 거의 모든 걸 다 들어야 해요. 복수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나마 조금 많이 하는 게 융합 전공 중에서 아동 청소년 상담 그 전공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알차게 학교 생활을 조금 해보고 싶다, 아니면 5학년까지 가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얻어가는 걸 많이 가져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조금 복수 전공이나 융합 전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예상하실 수 있으시다시피 유치원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치원에 취업을 안 하신다고 하면은 대학원에 진학을 하셔서 더 좀 심도 깊은 공부나 연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고요. 그 외에도 뭐 유아교육 관련한 연구원이 되시거나 아니면 교구나 교재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회사로 취업을 하시는 경우도 계시고 동화책 만드는 회사 쪽으로도 취업을 하시는 학우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일단 교과 전형으로 왔어서 이 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진학하시려는 분들께 어떤 큰 꿀팁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중학교 때부터 유아교육과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하고 모든 생기부를 정말 유아교육과에 맞게 채웠던 것 같아요. 뭐 독후감도 유아 관련된 거, 아니면 교사 관련된 거, 아니면 유아 심리 이런 부분의 책을 많이 읽고 독후감을 썼던 것 같고요. 봉사활동을 할 때도 이제 아동보호기관이나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를 주로 했던 것 같고, 이제 과목에서 수행평가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에세이 쓰는 거 아니면 뭐 글쓰기 활동, 뭐 보고서 쓰는 거, 이거를 대부분 다 아동이랑 유아랑 이렇게 해서 관련돼서 수행평가를 쓰고, 그래서 이제 특기사항에 유아교육과에 연결되게끔 했던 것 같고요. 면접 봤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서울신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그 기출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그거를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을 봤는데요. 정확히 기억이 사실 잘 안 나긴 하는데 저도 중학교 때부터 좀 희망을 했었어가지고 1학년 때부터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은 다 연결을 지어서 했고, 특히 책을 진짜 많이 읽었는데 유아교육 전공을 희망하시는 학생들이 읽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에밀리라는 책이 있죠. 근데 저는 그 책을 읽는 걸 실패를 하긴 했는데요. 많이 어렵고 조금 전공생들도 읽기 힘들어하는 책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읽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좀 교수님들이 보시기에 대단한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면접을 준비하면서는 저는
이제 웬만한 분들이 유치원 교사라고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유치원 교사가 아니라 유아 교사가 맞는 명칭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면접을 보시면은 좀 그런 것들도 많이 면접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학교만의 좀 특성이나 저희 학교 유아교육관이 많이 하는 그런 행사들이나 특별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좀 외우고 내가 이 학교에 어떻게든 와서 이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열정을 좀 많이 보여주시면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신입생들이 면접을 보러 왔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그 면접을 본 친구들이 전부 다 우리 학교에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약간 교수님의 머릿속에 뭔가 딱 박히셨나 봐요. 그래서 좀 학교만의 그런 동아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확실히 교수님들한테 인상이 깊게 박히는 것 같고, 사실 입학 준비는 다 이렇게 비슷해요. 해서 입학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실습을 하면서 피아노를 조금 꾸준하게 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현장에서 피아노를 치거나 하는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진짜 전공생처럼 막 이렇게 현란하게 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동요나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칠 수 있을 정도로 꾸준하게 연습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아들이랑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교사가 진짜 분위기를 이끌어갈 일들이 많아서, 저희도 항상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사의 분위기에 따라서 반이 바뀐다, 이런 거랑 뭐 교사는 진짜 잘 웃고 밝은 모습으로 유아들을 반기고 해야 유아들이 사랑을 직접적으로 느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밝은 텐션을 좀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유아가 놀이 중심을 하다 보니까 유아들이 잘 놀 수 있도록 교사가 먼저 놀이에 좀 열린 태도를 보여야 그런 수업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교수님께서 하시는 잘 놀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마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막 유아교육과 가신다고 하면은 반대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노력하는 거나 이렇게 배우는 거에 비해서는 성과가 적다라고 다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또 이런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어린 시절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저희한테 드러나거나 성격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를 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줄 선생님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힘들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진짜 많기는 한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저도 그런 걱정을 했는데 실습을 나가보니까 아이들한테서 얻는 기쁨이나 행복이 진짜 크고, 어느 직업에 가더라도 제가 막 사랑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없잖아요, 많이. 근데 유치원에 가면은 아이들이 이렇게나 나한테 사랑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유아교육과에 오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3 때 이제 입시를 준비할 때 되게 고민도 많고 걱정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도 많이 했고, 입시 준비하면서 울기도 진짜 많이 울었었는데,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잘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유아교육과를 지망하는 대부분이 고등학교나 이때부터 일단 유아교사가 되겠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꿈이 확고했다가 배우면 배울수록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잘못 선택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학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사로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실습을 하고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많이 배우거든요. 절대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끝까지 해서 잘 졸업하시는 것까지 목표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성 톡톡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맞아요? 맞아요?